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였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집을 그 물건들로 채워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1년 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쇼핑을 멈출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의 쇼핑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쇼핑 중독에 의해서 너무 지나친 충동 구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혹시 이 이유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속하지 않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유들이 납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쁜 소비 습관을 고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욜로족이라 함은 You Only Live Once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있게 돈 펑펑 쓰면서 살자는 그런 족인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쪽에 좀 가까웠어요. 물론 돈을 쓸 때 좀 노후 대책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노후는 나중에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옷 사고 싶은 거 옷 사면서 저금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돈을 좀 막 썼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벌 때,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FIRE족이라고 해요. FIRE족이라 함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저금하고 투자해서 빨리 은퇴를 한다는 거죠. 제가 벌써 42살입니다.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20, 30대에 이런 걸 알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투자라 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효과 때문에 20, 30년 후에는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요로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 한번 보세요. 물론 이런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노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그때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그 삶은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 저희 가정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한 이후의 돈은요 거의 다 저금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100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는 매달 저의 펀머니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 돈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삶의 밸런스를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소비를 할 때는요, 제가 돈만 쓴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쓰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시간도 함께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어떤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듭니다. 오프라인의 가게에 간다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들고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어떤 물건이 사고 싶을 때 일단 최저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후기들을 많이 읽어보죠. 혹시 언제 세일을 하나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된다면 또 이 고민하는 거에 의해서 시간이 또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감성하는 데에 걸리는 절차 때문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스트레스를 팔아가면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어떤 물건을 쉽게 사버린다면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번 돈을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쓰는 거가 적합한지, 그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스트레스 레벨과 바꿀만 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싶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유럽도 가뭄으로 힘들고요. 한국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미주라든지 호주 지역 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폭우 아니면 가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환경 위기를 이끄는 선두주자 2위에 의류 산업이 있어요. 특히 패스트 패션이 들어오면서 옷의 생산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만큼 소비자는 옷을 빨리 사고 빨리 버리고 이런 소비 패턴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KBS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옷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졌다면 이 옷을 빨 때마다 나오는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강으로 떠내려가요. 근데 이 강은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입다가 그 오수감에 버린 옷들은 물론 좋은 곳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많은 양이 결국에는 태워지면서 탄소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개발도상국에 옷 산들이 생기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정말 앞으로 옷 한 벌을 살 때 신중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벌을 산다는 거의 의미가 더 이상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옷을 좋아하니까 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내가 쓰는 거고요. 물을 쓰는 거고 그만큼 탄소를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다면 쓰레기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옷을 사랑해서 패션을 사랑해서 옷을 정기적으로 쉽게 사시는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옷을 좀 덜 사게 됩니다. 그만큼 충동 구매도 덜 하게 되고요. 그만큼 트렌드에 대한 마음도 조금 작아져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비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옷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결국 필요한 종류의 옷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피부색은 어떤지,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나의 몸에 가장 예쁘게 어울리는 핏은 뭔지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장의 아이템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한번 사서 정말 뽕을 뺄 수 있는 그런 옷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유행이니까 재밌으니까 돈이 현재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옷장을 만들고 싶다.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의 옷장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옷을 사도 결국에 아침에는 막상 입을 옷이 없는 악순환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행 따라서 산 옷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입어서 아니면 친구가 입어서 예쁜 옷 이런 것들 안 사는 것만으로도 나의 나쁜 소비 습관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는 돈을 다 갚은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으면 좋겠고 등등의 꿈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꿈은요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고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꿈은 있는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게 일단 저희 꿈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해야지가 아니라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저금할 돈, 내가 투자할 돈은 처음부터 딱 잘라서 바로 자동적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만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소비 습관으로 이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제 경우였어요. 근데 자동이체로 보내면서부터 저는 그냥 그 제 남은 돈 후에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경제적인 거에 관련해서
꿈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정말 멋진 여행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 아니면 나의 집 한 채 등등의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바로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만 꾸준히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목표에 분명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현재 나쁜 습관을 조금 버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요,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 소비를 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쁜 소비 습관을 버리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나쁜 소비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사지 말아야지에만 너무 초점을 두시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서 좀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 위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 등등 이런 조금 큰 거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정도는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까지 안녕!